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팬데믹으로 인한 과도한 양적 완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요거를 알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비율 문제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전체 경제를 100이라고 봤었을 때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그 돈이 60%고 자산 시장에 있는 돈이 40%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팬데믹 때 전체 통화량에서 한 2배 정도로 통화량이 늘어났다라고 했었을 때 돈이 2배가 되었는데 이게 그냥 모든 화폐 가치가 동시에 떨어져서 모두 다 적용이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사실은 없고, 그리고 돈을 푼 효과 자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 먹는 짜장면이 5천 원에서 만 원이 됐는데 내 월급이 200에서 400만 원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뭐 돈이 2배가 풀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이 풀리는 순서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요, 대출을 받아라 라는 뜻이고,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대출을 갚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풀려면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돈을 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팬데믹 때 너무나 많은 그 돈을 한꺼번에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는 개인 통장에 그냥 직접 꽂아줬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집에만 있으니까 소득을 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많은 통화량을 모두 다 대출로 해버리면은 지금 일어났었던 자산의 폭발 정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풀어야 되는데 모두 다 대출로 하게 되면은 자산 시장의 거품이 뭐 물론 심했지만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겪은 거지만 실제로 우리의 물가나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통화량 자체가 자산으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요 40이었던 자산이 대충 120 정도로 돼서, 뭐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팬데믹 때 고점 찍었던 게 한 3배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그렇고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시장에 있는 돈이 120 정도라고 대충 보고 실물 자산에 들어갔었던 돈이 80 정도가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게 시간 차이가 있고, 사실상은 자산 시장이 120이고 실물 시장은 60 정도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왜냐면은 팬데믹이 된 다음에도 월급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창 때는 내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월급 10년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팬데믹 때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급을 30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어, 월급이 3배 오르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월급이 3배 오른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나중에 30년 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났지만 월급이 2배로 오른다라는 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아무튼 요 상황에서 이제는 이 통화량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통화량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거품이 심했었던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은 먼저 폭락을 했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일이겠지만. 자, 그래서 이 120이었던 게 지금 자산 시장이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한 40%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충 보면은 그러면 그냥 뭐 한 80 정도? 이러면 40%는 아닌데 그냥 대충적인 수치로 얘기를 할게요. 80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이때 자산 금액보다도 그래도 2배나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뭐 60이든 아니면 70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40으로 돌아가는 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더 큰 문제들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120까지 올랐었던 자산에 있었던 돈들이 80이 됐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나냐면요. 요 비율이 맞춰져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물 자산이 6 그리고 자산 시장에 4 있었던 이 비율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야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든 아니면은 뭐 물가든 짜장면 값이 2배가 올랐는데 내 월급이 2배가 오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물론 인플레이션 항상 있는 거지만 예전으로 돌아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80까지 떨어졌으면은 요 실물에 있는 돈의 비율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요게 12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물이 120이 되려면은 어찌됐든 요게 뭐 월급이 2배 오른다는 의미랑은 좀 다르지만 왜냐면은 이 순서가 자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원자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물가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침체가 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임금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어찌 됐던 간에 근데 보니까 월급이 120%까지 오를 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통화량이 200이 아니라 여기서 한 150 정도까지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체 통화량을 150 정도로 맞춰야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80대 120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월급이 2배가 올라야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50으로 낮춘다라고 하면은 90대 6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120까지 올랐었던 자산이 절반 반토막이 나야 되고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것보다는 좀 크기는 하지만 그리고 실물 경제의 물가가 50%까지 오르게 되는데 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임금 상승이 50%의 임금 상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전제가 그렇다면 팬데믹 이전엔 괜찮았냐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또 경기가 침체가 오는데 기업들에서 50% 임금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50% 가기가 힘들죠. 진짜 많이 해봐야 1년에 10%막 이런 식으로 임금 상승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갭이 맞춰지는데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인플레이션가 빨리 잡고 빨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돈이 풀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회수를 하고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예전의 통화량만큼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늘려놓은 통화량을 진짜 줄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두고 지금 자산 가격이 또 너무 폭락하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가보시면은요, 그런 나라들은 실제로 생각보다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야, 여기 나라 사람들은 뭐 월급이 30만 원인데 뭐 물건을 사려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비싼 부동산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사기에도 비싼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 나라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이런 통화량 증가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그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자영업하시거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야 지금도 죽겠다 인건비 올라가면은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인건비가 안 오르게 되면은 그런 개발도상국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달에 30만 원 버는데 자본가들은 엄청나게 비싼 집들을 가지고 있고 뭐 월급 10년 모으고 30년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100년 모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다시 맞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골로 간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자산의 상승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의 본격적인 재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상화가 되는데 진짜 빠르면 뭐 2, 3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안고 가는 거고 왜냐면 임금 상승이라는 게 지금 봐서 사실은 1년에 10%도 쉽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물론 요 비율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무슨 뭐 제가 지금 대충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리고 나라마다도 다르고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5년 왜냐면은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가격들은 조금 더 떨어질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자산이 그 상승을 하려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어서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서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요것 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부동산 대출 풀어주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대출이라는 건요, 대출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 그 팬데믹 때는 2020년일 거예요. 2020년인가 2021년에는 120조 원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에 평균적으로는 60에서 80조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너무 많은 돈들을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LTV나 이렇게 대출들을 규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대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었습니다. 뭐 근데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는 가계대출이 마이너스 9조인가 뭐 그 정도가 됐을 거고요. 2023년에 이번에 대책들을 보니까 대충 한 40조 정도를 대출로 풀 것이다. 네, 이렇게 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 수준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대출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기는 하는데 막상 대출을 받아서 하려면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이 지금 뭐 15억 막 20억 하는 집들, 그러니까 10억 넘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10억 넘는 집을 대출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집들은 6억 이하, 5억 이하의 집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풀고 대세 상승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 예전만큼 60조에서 80조 그리고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은 막 100조 이상씩 대출할 여력이 있지 않은 이상 팬데믹 이전보다도 안 되는 대출 총량을 잡아놓고 대세 상승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조금씩 해줘가지고 부동산 폭락하지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저는 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대세 상승이 다시 나오려면은 이 금리 인하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 대출을 하려고 하는 그 돈의 총량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대출은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야 그냥 옛날처럼 120조 풀어 이러면은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정부도 그걸 알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40조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해줘 버리면은 돈이 너무 크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 풀어주는 것 같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막상 많지 않은 네 요런 정도로 지금 폭락을 좀 막으려고 하는 그 정도인 거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자금의 상황들은 돈을 많이 풀어서 생겨난 일들인데 돈이 늘어난 만큼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 만큼 우리 임금이 올라야지 사람들의 소득이 거기에 맞춰져서 예전에 그 비율이 맞춰져야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려면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빠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고용률이 잘 나오게 되니까 좀 금리 인하를 좀 늦추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어 그냥 뭐 죽지 않을 정도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있다라는 게 정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